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9월에 안 보는 구평대비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모의고사인데 정말 9월에 안 봅니다. 8월 31일로 다가온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 가장 중요한 모의평가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응시 인원면이나 범위면이나 가장 유사한 시험이고 마지막 점검이다. 자, 무슨 과목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과목이나 단원을 잘한다라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지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이 보셨죠? 3월, 4월, 6월, 7월 시험지와 내 성적표를 분석을 하면서 내가 많이 틀리는 과목이나 유형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실수도 실력이다. 실수했어라는 마법의 단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시간이 부족해서 후반부에 계산 실수했다. 그러면 문제가 앞부분에 난이도 높지 않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심층학습보다는 난이도 낮은 계산 위주의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실수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자, 취향 유형별 학습 방법으로 예시들이 나옵니다. 만약 개념이 부족하다. 근데 인강 들을 시간은 이제 별로 없다. 교재 중심으로 빨리 보자. 특정 유형을 많이 틀린다. 그러면 문제집을 활용해서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자. 밸런스, 수학 또는 국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수능은 과목별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특히 수능 최저만 만족시키면 돼 해서 일부 과목은 학습하는 경우 망할 위험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놓고 학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진학사의 조언을 에듀동화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이 이거 촬영하는 오늘이 네. 93일이에요. 오. D-93일. 네. 사실 9평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93일 남은 게 100일도 안 남은 게 그게 더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 누구나.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하듯이 다 펼쳐놓을 수 없다. 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 여기 뭐 사례는 우리 예.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네. 2002년 월드컵의 히딩크 감독의 그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 지고 있어. 네. 공격만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목표를 위해 딱 해야 될 것에 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네. 뭐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다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틀리는 게 뭔지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5, 1등급 정도 되면. 네. 이 친구들은 거기에 집중하면 되죠. 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구구절절히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새로 개념을 또 정리할 이유도 없잖아요. 네. 그럼 시간을 아껴서 93일간, 90일간 네. 이제 자기가 꼭 맞춰야 되는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학습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3등급이야. 3등급 친구들은 네. 솔직히 만점을 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과목이라도 2등급을 올라가야 돼. 라고 하면은 기출 위주로 네. 본인이 딱 애매하게 틀렸던 지점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네. 정시가 아니고 수시용으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최저를 맞추려고. 예. 그러면은 최저 맞추는데 꼭 필요한 학습의 내용이나 과목이 뭔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기출문제 위주로 확실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유형으로 보면은 과목마다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임계점이 뭔지 아시죠? 임계점 그러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좀 어렵긴 어려워요. 자, 임계점이란 건 자, 내가 공부를 했어. 예.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체되는 지점이죠. 거기가 임계점입니다. 해도 안 오르는 어느 정도. 넘기 쉽지 않은 거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국어는 3등급이고 수학은 2등급인데 네.
한 4개쯤 틀려. 어. 그럼 이 친구한테 나머지 4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남은 90일을 지금이 뭐 3월이면 해야 되겠지만 네, 네. 9월이잖아. 90일 동안 그거를 아무리 한다고 4문제 맞추기 쉽지 않아. 대신에 국어를 열심히 하면 3등급이 2등급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오르는 게 있고 예. 그건 임계점에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임계점에 근처에 가 있는 과목에 네. 너무 집중하는 건 피해야 된다. 어차피 그거는 그 임계점을 뛰어넘기에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작아. 네. 그래서 임계점하고 거리가 좀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네.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점수를 올리는 거. 아. 왜냐하면 정시는 총점으로 가니까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의 점수를 합해. 네. 그리고 영어가 감점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올리나 국어를 올리나 똑같아. 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키포인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성적이 들쭉날쭉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 가장 네. 많은 유행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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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달은 잘 보고 짝수달은 개망했다. 있어요. 있어요. 예. 뭐 아니면 홀수달은 국어를 잘 보고 네. 짝수달은 수학을 잘 맞아. 보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친구들은 이제 이 마진폭을 좁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공부에 포커스를 좀 집중해야 됩니다. 기출 위주로 네. 집중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예. 그래서 이 그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국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친구는 내가 반드시 3등급 중반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맞기 위한 공부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새로운 유형이나 고난이도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새로 정복하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맞춰야 될 걸 확실히 맞춰야 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하는 거가 이제 키야. 그리고 그 내가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게 뭘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사실 이번에 구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평 결과를 딱 보고 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럼 내가 이제 9월 구평 끝나고 나서부터는 네. 과목별로 한 문제 더 맞는 거지. 갑자기 구평 이후에 2달 남았는데 뭐 100점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구평의 이제 결과가 내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주는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 예.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12년간 이제 공부하고 마지막 수능이 12년 만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와 이게 뭐 12년 동안 한 게 결실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석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3번을 준비할 기간이 남아 있는 거야 아직. 사실은 시간이 적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큰 그렇구나. 거. 우리 그렇게 중간고사 목을 세 맸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 정도 준비하잖아. 네. 근데 그 기간에 3배쯤 남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남은 게 적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중간고사 3번 대비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할 걸 한 다음에 자기 목표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가야 된다. 네. 아까 그 기사에서도 실수란 걸 언급을 했잖아요. 실수, 예, 저는 수능에서의 실수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걸 하다가 그걸 틀린 거야. 그 예를 들면 수학이 지금 현재 예, 3등급이나 2등급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친구들 네. 입장에선 킬러 문제를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3개 틀려도 1등급인데. 네. 근데 괜히 그거 신경 쓰다가 엉뚱하게 17번 틀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2등급, 3등급 경계에 있는 친구들은 네. 내가 맞춰야 될 걸 반드시 맞춘다가 초점이지 어려운 걸 한 개를 더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그건 내년에 재수할 때 하시고 올해는 남은 90일 동안은 네. 내가 반드시 맞아야 될 거는 틀림없이 맞춘다. 이게 핵심적 전략이야. 그래야지 실수라는 걸 하지 않아요. 네. 그래야지 예를 들면 100분인데 예. 3문제를 드랍하고 하면은 27문제를 100분에 풀면 되잖아. 근데 굳이 막 이걸 시간 그렇죠. 배분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어나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수는 계획이나 목표가 엉뚱하기 때문에 생겨.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을 고속도로로 운전을 한다고 쳐보세요. 야, 2시간 만에 가야지. 이래야지 실수가 되지. 그래, 한 3시간 반 동안 쉬면서 여유 있게 가야. 이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꼭 무리하려고 할 때 실수라는 게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간과 내 목표하고를 정조준해서 그때 뭘 해야 될지를 잘 선정하게 되면은 네. 실수란 건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솔직히 뭐 올백을 받는 친구가 네. 수학은 항상 100점이나 한 개 틀렸던 친구가 13번을 틀렸다. 이러면 실수야. 그건 맞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맨날 수학을 50점 받던 친구가 27번을 틀렸어. 그럼 그걸 우리 실수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실수냐 아니냐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나의 목표에 맞게 남은 기간을 선택과 집중해야지 네. 줄일 수 있는 요소라는 걸 같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그 내 전략이 올바른가에 대한 마지막 점검 기회가 요거 부평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끝난 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90일밖에 안 남았어가 아니라 중간고사 3번 볼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갖고 쭉 밀고 나가야 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